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자, 1단원의 마지막 무리수와 실수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은 이제 2단원으로 이제 뭐 루트의 계산이나 뭐 이렇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좀 완벽하게 하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뭐 무리수, 실수가 있는데 요거 일단 보기 전에 일단은 수의 체계부터 한번 볼게요. 수의 체계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수의 체계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살짝 배운 거야.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건 자연수. 자연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수는 그냥 1부터 계속이죠. 그러면은 자연수는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라고 부른 거야.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로 살짝 나오기 좋죠. 뭐가 있다? 1. 그 다음에 소수. 그 다음에 합성수. 요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단골 시험의 그 보기가 뭐야?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틀린 문장이죠. 왜? 1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뭔지 알죠? 이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거,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신 거고, 그럼 자연수보다 큰 수는 우리 중학교 1단원이 그 소인수분해 체계, 2단원이 정수와 유리수 파트가 될 건데, 자연수보다 큰 거는 정수가 되겠죠. 정수. 자, 정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정수는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돼 있죠.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에 0 없어. 자연수는 1부터니까 0은 정수다. 그리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부분은 이제 음의 정수다라고 있는 거고, 아까 내가 말했죠. 정수와 유리수니까 요거보다 큰 쪽이 이제 유리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리수 파트. 자, 유리수 파트 아닌 거. 여기는 이제 1학년 또 1학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빈칸 쳐놓고 들어가는 것 중에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여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게 나오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정수 빼고 유리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뭐가 있다? 분수. 그 다음에 요 소수 말고 유한소수라고 부릅니다. 유한소수 0.1, 0.2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 끝이야? 여기까지 배웠던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끝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뭐가 있죠? 첫 단원 순환소수 파트가 있어. 그죠? 순환소수 파트는 갑자기 순환소수 파트는 유리수라고 쓰면서 여기에 순환소수 파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왜요? 순환소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근데 순환소수는 다시 말하면 무한소수예요. 맞죠? 0.999999 또는 0.66666 하니까 0.6땡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분수로 체인지할 수 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여기 추가돼서 중학교 2학년까지 배운 거야. 오늘을 무리수와 실수 파트라며 무리수가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무리수가 새롭게 등장해서 여기 유리수랑 무리수, 그 다음에 요거를 합쳐버리면 뭐가 나온다? 실수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 파트. 실수는 뭐 그냥 영어로 미스테이크 말고요. 얘는 실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라고 부릅니다. 리얼 넘버. 실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 유리수는 U라고 쓰고요. 정수는 Z라고 쓰고,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라고 씁니다. U와 Z는 독일어예요. 저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이렇게 쓰는데 U와 Z는 영어가 아니다. 저거는 그냥 독일어고요. 여기는 영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쓰신다라고 보는 거고, 요거는 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간단하게 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수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수니까 실수, 저걸 리얼 넘버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딱 여기까지 배우면 수체계는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배우는 무리수. 일반적으로 무리수는 뭐야?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무한소수. 무한소수. 우리가 무리수에서 배운 거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파이 3.14 1592 뭐지 계속 끝까지 가는 거 파이. 그 다음에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제외합니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지만 얘는 분수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만 유리수고요. 나머지 해당하는 거는
무리수가 되는 거니까 루트 2, 뭐 루트 3, 뭐 루트 5 이런 것들 우리가 루트 없앨 수 없는 것들 이런 거 1점 내가 1.414 모시기 모시기 얘는 1.7 얼마 모시기 모시기 얘는 2.2 얼마 모시기 모시기 이런 식으로 계속 끝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불러요. 됐죠? 여기까지가 중3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수해 체계는 이렇게 다루는 게 포인트인데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복소수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허수 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 C라고 쓰고요. 복합적인 수다 이거지. 그 다음에 허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가상의 수,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써가지고 얘는 I라고 씁니다. 여기까지는 고1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실수 체계에서 푸는 거고 복소수라는 말이 나오면 뭐 이렇게 푸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 내년에 또 나오니까 1학기 때 이거 1단원 끝나고 2단원 바로 시작 바로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중간고사 범위가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체계야. 끝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고 나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수의 체계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아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실수, 무리수,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복소수를 넘어가는 그런 수체계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시고 뭐 이게 뭐 적어 놓든지 여러분들 뭐 스캡 뭐 정지해가지고 적어놔서 수의 체계를 한번 좀 더 익혀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끌게요 이거, 그지? 끝나. 정리했죠? 정리했으니까 이제 책 좀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고 있긴 있는데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무리수 나왔죠? 그지? 무리수 내가 얘기했어. 무리수. 자, 무리수는 뭐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가 아닌 수. 맞죠? 순환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한소수다. 그래서 루트 2, 루트 3, 루트 5, 그 다음 파이. 내가 다 쓴 거 있네. 1.1, 3.1415, 2중 이렇게. 되죠? 자, 소수의 분류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수라고 하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진다 이거야. 당연히 얘는 뭐야? 유리수. 그죠? 무한소수에도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눠지는데 순환소수까지는 이렇게 유리수, 나머지는 뭐다? 무리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그냥 합치면 통틀어서 실수다라고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라고 부르면 되고 그 실수에서 무리수와 유리수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착각하지 않는 거 루트 4는 얼마예요? 루트가 있다고 다 무리수가 아니에요. 얘는 얼마로 고칠 수 있어? 2라고 고칠 수 있죠. 2는 뭔데? 유리수. 정수에 해당하니까 정수도 유리수죠. 그럼 얘는 실수. 그럼 얘는 실수냐? 실수 맞죠? 실수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포함한 게 실수야. 그래서 실수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뭐야? 좀 파고들면은 유리수고 유리수에서도 파고들면 뭐다? 정수 또는 정수 또 파고들면 자연수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근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무리수인 것은 아니다. 이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아까 제가 쓴 거 여기다 좀 더 추가하든지 내가 자연수도 추가했죠. 자연수도 좀 추가했으니까 정확하게 수의 체계를 알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순환소수죠. 순환소수 까먹었는데 순환소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점이 있으면 9분의 얼마? 12 빼기 여기 점 없는 거 1 빼면 9분의 11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 문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조금 생각이 안 난다. 그때 계산 방법이나 이런 걸 좀 개념 같은 걸 찾아서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1년, 2년 지난 거가 다 생각이 나면 천재겠죠, 그지? 항상 계속 봐줘야지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있을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정리했던 거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했던 거를 토대로 여기다가 뭐 추가로 해서 붙여놓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할게요. 다시 넘어갑니다. 자, 3번. 네, 바보가 아니면 이거는 맞아야 돼요. 그지? 제곱근표를 아까 표를 이용한 건데 표를 이용했는데 틀렸다. 이 문제를 틀렸다. 문제가 있어.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바보 아니면 맞춰야 돼. 약간 안경을 끼던가 뭐 하셔야 됩니다. 자, 제곱근표가 있는데 3학년 1학기에 제곱근표가 등장하고 3학년 2학기에는 그 삼각비표가 있어요. 삼각비표. 삼각비표도 똑같이 이렇게 표로 생겨가지고 값이 얼마냐라고 주어졌을 때 표 보고 찾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았다. 아,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본인 반성하시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3학년 1학기는 제곱근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제곱근표는 1부터 9.99까지의 수를 0.01의 간격으로, 그 다음에 10부터 99.9까지는 0.1의 간격으로 그 수의 양의 제곱근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점 자리까지 나타낸 표다.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딴 식으로 표가 그려져 있구나라고 보는 거니까 1.50은 1.225. 뭔 소리지? 1.50은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읽는 거야. 여기 먼저 읽고 여기 먼저 이렇게 읽는 거니까 1.50 붙이면 되는 거야. 뭐야? 어디까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열하는 거고, 그죠? 10 전까지는. 근데 10부터는 여기가 세 자리, 여기도 세 자리잖아. 총 세 자리. 여기 쪽도 세 개를 쓸 거니까 1의 자리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10의 자리는 한 자리가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곱근표라고 했으니까 제곱근표가 뭔데? 루트표라고 보시면 돼. 루트표. 루트표가 없는데? 뭔 루트표예요? 이런 거. 1.50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1.50 루트 1.50은 얼마란 얘기야? 1.225 이런 얘기예요. 표만 보고 1.50이 뭔 말이야? 이런 건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루트 1.62니까 루트 1.62 1.62는 얼마다? 1.273. 예, 바보가 아니면 다 찾죠 이거, 그지? 진짜로 뭐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틀릴 리는 없을 거고, 계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 찾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실수도 하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이거 뭐 점수 그냥 날리는 거야. 그냥 나오면 그래봐야 뭐 3점, 뭐 5점짜리 나오진 않을 것 같고 3점, 4점 뭐 이런 걸 틀리면 진짜 반성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곱근표를 읽는 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봐봐. 제곱근 값을 반올림, 그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반올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혹시 제곱했을 때 1.62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제곱근 이거 바꿨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1.62가 나오는 거는 x가 얼마란 얘기야? 1.273이 아니고요. 이게 나오겠죠. 1.27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를 무한소수를 쭉 해가지고 제곱을 했는데, 이게 제곱하면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뭐 1.6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반올림 한 값이다. 요거를 반올림 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진짜 제곱했을 때 1.62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반올림 한 값이다.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비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소수점 1000분의 1 정도까지로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이거는 틀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자, 네 번째, 실수와 수직선. 요거는 별표. 왜 별표냐? 말 문제로 여러분들을 낚기 쉽다 이거죠. 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문제 항상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여기 중에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바꿔서 낼 거냐? 여러분들 여기를 바꿔서 내. 요거를 빼고 유리수 또는 무리수라고 살짝 바꿔서 바꿉니다. 무리수에 대응하는 또는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땡. 왜?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가 있는 거고, 유리수로 메꾸면 무리수가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에 완전히 다 체크할 수 없다. 빈 공간이 분명히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말이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한다. 그러니까 한 점에는 하나씩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선이 있어. 수직선이야. 얘가 수직선. 얘가 0이고 얘가 x축이라고 해. x축. 축은 하나밖에 없죠. 수직선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1학년 2학기를 잠깐 떠올려 볼게요. 그때 처음에 보면은 점선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맞죠? 점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건 선. 선이 여러 개를 쭉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건 면. 면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면 뭐 공간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빼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점선면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은 뭐라고 이루어져 있는 거야? 점으로. 점이 겁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럼 얘를 계속 촘촘히 찍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게 선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얘를 자세하게 확대해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촘촘히 뭔가 엄청난 점으로 이렇게 계속 메꿔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점으로 메꿔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한다? 전체 실수로 이렇게 점으로 딱 표시했기 때문에 선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이야, 1. 그럼 만약에 여기가 1 말고 다른 숫자가 올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한 점에 하나씩인데 그럼 여기도 2분의 1, 뭐 이쪽은 뭐 여기는 2, 그다음에 이쪽은 3인데 여기 중간에도 뭐 2.1, 뭐 2.12, 뭐 2.31, 뭐 이런 것들 다 지켜서 이런 데다가 연결한 게 수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전체의 실수로 수직선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배운 거야. 우리가 수직선 그냥 여태까지 수직선을 그려면 이게 그려놓고 저렇게 표시할게요 라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요거 개념을 배운 다음에 수직선은 뭘로? 실수 전체로 이루어진 그런 숫자의 그런 점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또 낚시 문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그럼 다시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그죠? 1과 2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는 말. 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는 말. 왜? 1.1 유리수죠. 1.12 유리수죠. 1.112 무리수죠. 유리수죠. 1.1111 끝났죠. 유리수. 1.1111111 유리수. 1.11111111111 여기까지 끝났다도 유리수. 겁나게 많습니다. 1과 2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거를 여기다가 숫자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고 무리수도 마찬가지야. 그 대신에 또 여러분들 낚일 수 있죠? 만약에 1과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왜? 정수는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니까 안에 있는 게 2밖에 없죠. 1과 3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정수 2밖에 없다라고 해야지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또 그때는 요런 거에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하면 겁나게 많은 거고요. 하나하나를 딱 줄자를 쟀는데 유리수라고 하면 그것도 겁나 많은 거. 그래서 이거의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어. 자,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또 맞는 말이야. 왜? 2.1도 있잖아. 2.2도 있잖아. 2.358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끝도 없죠. 계속 끝도 없기 때문에 2와 3 사이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고 또는 유리수도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되죠. 이거 사이에는 수많은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틀렸죠. 왜? 얘는 1.4 얼마, 얘는 1.7 얼마니까 정수는 요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대충 나오면은 조금 틀린 표현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 요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감을 익혀야 돼. 그래서 보기를 나왔다. 우리가 맨날 틀린 표시만 찍지 말고 지금 답 찍지 말고 연습할 때는 뭐야? 보기 1, 2, 3, 4, 5번을 읽으면서 맞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게 포인트야. 시험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잖아. 그지? 학교 시험도 조금씩 변형해서 내는 거고 그거를 봤을 때 보기를 뭐 다 읽고 솔직히 시험 문장에서는 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뭐 여기 마찬가지 실수는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계산이 가능하며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맨 끝에 끝부분 전 그 행렬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데 전까지는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나온다. 다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다 돼요, 다 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맨 끝 행렬 전까지만 배울 때 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배운 거 그냥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하여 내가 하나 적어줄 건데 루트 2부터 루트 1부터 루트 9까지는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루트 1은 1이죠. 안 쓸게요. 루트 1은 안 쓰고 여기다가 루트 2 얘는 얼마? 1.4 딱 1.4 아니죠. 무한소수야. 다 무한소수인데 내가 그냥 1.4라고만 계산해도 답은 다 되는 거니까 이것만 쓸게요. 1.4 땡땡땡. 그 다음에 루트 3은 얼마냐면 1.7 땡땡땡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그 다음 루트 4는 당연히 알죠. 2. 그 다음에 루트 5는 얼마냐면 우리가 아직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얘는 2.2 얼마. 2.1 얼마도 상관없는데 그냥 2.2라고 그냥 보세요. 그 다음 루트 6은 얼마? 2.4. 그 다음 루트 7은 얼마? 2.6. 루트 8은 얼마? 2.9, 0.2씩 커지죠. 그죠? 루트 8은 얼마? 이거. 루트 8은 2.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루트 9는 딱 얼마다? 3이다. 루트 10까지 몰라도 되니까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이유는 뭐냐 봐봐요.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3씩 커지고요. 루트 5부터 루트 9까지는 딱 0.2씩 커지면은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2씩 쭉 커져서 이렇게 나온다.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빨리 풀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여기 나중에 여기 대소 비교할 때 겁나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객관식인 경우에는 겁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한 겁니다. 되죠? 우리가 일단은 하는 법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보고 일단 문제 볼게요. 개념 볼게요. 자, 실수의 대소관계.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크다. 뭐야 이거 중학교 1학년 건가? 그냥 설명한 거죠. 여기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1로 가면 플러스 1로 가면 마이너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리고 수직선은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항상 커지는 거죠. 그지?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다시 얘기하지만 1차 함수든 뭔가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왼쪽에서 아래로 그리는 거야. 작년 거 1차 함수를 생각해봐. 1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방금 내가 어떻게 그렸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어.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인 게 올라가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내려가는 거야. 내가 봐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죠. 그림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야. 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그리도록 설정돼 있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수학자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수직선은 1로 가면 작은 거고요. 1로 가면 큰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글씨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도 항상 이렇게 그려야 되고 가끔씩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할 말 없죠.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렸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야지 올라가는 그래프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멋대로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수학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 우린 이거라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걸 내려간다라고 자기가 혼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죠. 그지? 대화가 안 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을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혼자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당연히 두 번째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무슨 말이야? 3, 4잖아.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도 의미가 없죠. 왜?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여기서 이걸 붙여도 절대값 0부터 3까지는 3, 0부터 4까지는 4니까 그냥 계산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뭐야? 양수의 절대값을 붙이면
의미가 없는 거지. 왜? 그 수가 그 수야. 똑같은 그 수예요. 절대값을 붙이면 그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당연히 크고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보다 작죠.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5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이쪽이 더 커지죠. 커지는 이유는 뭔데? 정의로 얘기하면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마이너스 5는 0부터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5.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거리는 2니까 거리가 누가 커? 얘가 큰 거야. 그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의 절대값, 아 얘가 5니까 얘는 2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계산적으로만 얘기한 거다라고 본 거야. 됐죠? 자, 가로 2번 실수의 대소 비교. 대소 비교는 두 수의 차를 이용하기,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원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건데 뭐 두 수의 차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당연한 말을 계속 써놓는데 여러분들 혼자 보시면 뭔 소리인지 몰라서 보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고요. A에서 B를 뺐을 때 0이면 둘이 같은 거고, 여기서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B가 더 큰 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숫자, 이게 지금 자꾸 미지수가 써져 있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읽기가 싫은 거야. 여기 숫자를 대입하면 돼. 3은 1보다 큰 거 아니야? 3은 1보다 크니까 3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3이 1보다 크죠? 그럼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 그럼 3에서 1을 뺐더니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커지니까 당연히 뭐야? A가 B보다는 큰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야. 맞죠? 근데 3과 3은 같잖아. 그럼 얘를 넘겨봐. 3과 3을 같으니까 뺐을 때 얼마야? 0. 0이란 얘기는 뭐야? 둘이 같았을 때 빼면 0인 거야. 그럼 둘이 같아질 때 0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 0이 더 크대. 뺐을 때 0이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봐봐. 3에서 5를 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누가 더 커요? 3이 더 커, 5가 더 커. 5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가로 2번 부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뭐냐면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루트 5 더하기 1이야. 1은 같잖아요. 그럼 루트 3이랑 루트 5랑 비교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루트 3과 루트 5는 누가 더 커? 루트 5가 더 크잖아. 근데 1은 의미가 없죠. 왜?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부등식의 성질은 뭐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바뀌지가 않고요. 음수를 곱하는 거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다. 이것만 설명하면 문제없이 외워도 괜찮게 될 겁니다. 됐죠? 개념 설명이 생각보다 깁니다. 아까 여기 보면 여기죠. 부등식의 성질. 여기 보면 A가 B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여기가 A가 B보다 큰데 C가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은 뭐 바뀌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뭐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 개념이 몇 개 없어, 그지? 이게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몇 개 없는데, 이게 개념 설명을 하면 생각보다 이게 처음 배우는 거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도 정말 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못합니다. 모르겠어. 어렵대. 자,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맞죠?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눌 수 있다. 왜? 일반적으로 무리수는 뭔데? 무한소수잖아. 그럼 봐봐. 그럼 내가 파이로 얘기하면 3.14, 1592 모시기니까 정수 부분이 이거고요. 소수 부분이 이거야. 그럼 여기가 정수 부분, 여기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 얘기야. 그냥 정수 부분과 그냥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히 소수 부분은 0. 얼마겠지. 그리고 양수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2는 얼마? 1.414니까 앞에 1은 정수 부분, 뒤에 0.414 모시기는 소수 부분이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소수 부분은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나타낸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 루트 2가 1.414 우리가 계속 많이 썼으니까 1.414 모시기는 아는데, 그럼 루트 7은 얼만데? 몰라요.
몰라. 이거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거란 얘기야. 맞죠? 아까 내가 루트 7은 얼마냐? 2.6 대충 써줬는데 그걸 외우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모르잖아. 루트 7은 어떻게 계산을 되는지 모르니까. 뭐 루트 7은 뭐 어떤 걸 제곱했을 때 7이 나오냐라고 하면 뭐 대충 계산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2.5인가 2.6 뭐 해서 제곱해서 할 수 있는데 얘는 정수 부분을 2라고 쓰고 소수 부분을 뭐라고 써야 돼? x라고 쓸 거야? 0.5 땡땡땡땡 쓸 거야? 아 귀찮잖아. 정확하게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없을 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7이 되는 거를 귀찮으니까 루트 7처럼 썼던 거를 소수 부분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 얘가 대충 아까 2.6 얼마 이게 나온다며. 그럼 얘는 2. 얼마 2.6 얼마 나온다며. 그럼 정수 부분을 얘를 썼으면 소수 부분은 여기서 이걸 빼면은 0.6 얼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수 부분은 2니까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고 보면 여기서 얘를 그냥 빼면 돼. 빼면 되잖아 이렇게. 왜? 얘가 얼마인데? 2.6 얼마라며. 그럼 여기서 2를 빼면 얘가 얼마야? 0.6 얼마라며. 그래서 2. 얼마에서 2를 빼면 소수 부분만 남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정수 부분만 잘 구하면 돼. 여기에 포인트야. 정수 부분을 잘 구해서 무리수에서 그냥 빼시면 소수 부분만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다시 루트 11을 할게. 루트 11은 우리 봐봐. 루트 9랑 루트 16 사이에 있죠.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4야. 우리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얼마야? 3. 얼마 온 거야.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야? 3이야.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서 그냥 빼면 된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냥 루트 11에서 3을 빼. 3. 얼마라며. 그럼 3을 빼면 소수만 남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하여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뭐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트 2도 1. 엄청 많죠. 1.413 5 2 3 쭉 계속 되는 거잖아. 얘도 수직선상에 그냥 대충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진짜 거기를 확대해서 조그마한 점 찍어가지고 야 이거를 이 점을 계속 찍었던 게 이게 수직선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루트 2는 뭐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임이 알려져 있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계산하면 계속 뭐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건 넘어갑니다. 됐죠?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고 일단은 뭐 간단한 건데 뭐 볼 필요 없지만 봅시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리수가 어떤 수였는지 복습해 볼까라고 하는 거니까 유리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면 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소수인데 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유리수는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뭐야? 정수 되죠, 정수. 그럼 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3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1분의 3이라고 쓸 수도 있고 2분의 6이라고 쓸 수도 있고 3분의 9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모두 쓸 수 있는 거야. 정수도 나타낼 수 있고 정수 나타낼 수 있으면 뭐 자연수 나타낼 수 있다니까 정수까지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분수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나타낼 수 있고 당연히 A와 B는 기하분수겠죠. 기하분수가 뭔지 알아야 돼, 그지? 기하분수는 뭐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수, 유한소수, 순환소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유리수다.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넘어갑니다. 자, 1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1-1, 2-1, 3-1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다 풀어주면 좀 그렇잖아 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는 더 같이 또 풀어볼 거니까 하는 거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양의 유리수는 모두 자연수이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왜 틀렸어요? 양의 유리수는 뭐 있다고? 정수랑 정수가 아닌 수라고 했잖아. 양의 유리수 아무거나 표현해볼게. 2분의 1. 끝났습니다. 틀렸죠? 땡. 뭐 자연수라며. 얘가 자연수야? 땡. 틀렸잖아.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끝. 바로 끝. 이런 걸 나중에 반례라고 부른다. 반대되는 예다. 라고 하면 끝. 하나만 들면 다 끝난 거야. 그냥 바로. 자, 0은 유리수가 아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0은 뭔데? 얘는 정수라니까? 정수보다 큰 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겠다. 이 말 문제를 헷갈린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적어준 거 그 수책에 있지. 그 수책을 모르는 거야.
수체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0은 정수인데 정수보다 큰 게 뭐야? 그게 막 기억이 안 나. 난리가 났어. 정수는 그 밖에 있는 게 뭐야? 유리수예요, 유리수. 당연히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니까 0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리수는 정수도 되고 정수가 아닌 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유리수가 됩니다. 돼요.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이걸 잘 모르면 앞에 있는 개념을 완벽하게 모르는 거야. 됐죠? 틀렸다는 건 개념을 모르는 거야. 틀린 거야. 실수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돼. 수학은 정답이 있는 그런 뭐 학문이나 뭐 이런 거잖아. 정답이 있으니까 그 정답이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실수를 하거나 뭘 하거나 뭐 오개념이 잡혀거나 이런 거 하면 정확하게 고쳐야 돼. 제가 영어를 싫어합니다. 국어도 싫어하고요. 예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싫어. 너무 싫어. 예외는 없잖아. 우리가 0으로 나눈다. 그런 거는 이제 못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거고 예외는 없어요. 수학에 예외가 없어. 예외가 있다. 다 무너져 그냥. 자,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당연하죠? 왜? 순환소수는 무슨 꼴로 만들 수 있다? 분수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아까 방금 했죠? 맞는 말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풀어보시고. 자, 2번. 무리수와 실수는 어떤 수일까라고 물어봤으니까 무리수, 실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아까 한 거죠.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 한 번 더 약간 복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무리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죠. 무리수는 뭐다? 루트가 있으면 루트를 벗길 수 없는 거. 루트 4는 얼마? 일단 벗길 수 있는 거 써. 6. 얘는 얼마야? 순환소수라며. 순환소수니까 얼만데? 얘는 분수잖아. 분수. 9분의 6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럼 얘는 땡. 얘도 땡. 그죠? 얘는 유리수. 땡. 파이도 그 파이니까 그냥 이것도 유리수라고 판단하면 안 돼. 3.14159이니까 얘는 무리수. 얘도 무리수. 얘는 고칠 수 있어 없어? 고칠 수 있죠. 마이너스는 무시하고 일단 얼마? 루트 4분의 20은 얼마? 2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5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 얘도 뭐야? 유리수. 다 뭐이죠? 파이랑 루트 3. 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자,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에서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에서는 X표를 표시하시오. 여러분들 말 문제 진짜 잘해야 돼.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틀렸죠? 왜 안 돼? 순환소수가 있다니까. 이게 말장난이라고. 무한소수에서는 순환소수가 아닌 걸로 이루어져 있어.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얘 빼고 나머지는 모두 무리수입니다. 근데 그냥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는 거야.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실수 중, 가로 2번, 실수 중 무리수가 아닌 수는 유리수이다. 자, 얘가 또 헷갈리면 자, 실수 써봐. 실수는 뭐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진다 라고 봤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숫자를 썼는데 유리수랑 무리수랑 동시에 되는 건 없는 거야. 만약에 루트 7이라고 썼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얘로 가야 되고요. 뭐 11 썼다. 11은 유리수로 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두 개를 다 할 수 없어. 그럼 보면 실수 중 무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가 아닌 수는 뭐밖에 없어? 유리수밖에 없죠. 맞는 말. 여러분들이 아까 그 내가 써준 거 그냥 그대로 그걸 알고 계시면 틀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가 있다. 방금 내가 했죠. 없다니까. 숫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야. 두 개가 다 되는 건 없는 거야. 끝. 넘어갑시다. 자, 제곱근표. 바보가 아니면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바보가 아니면 5.75의 값은 어떻게? 여기 5.7을 선택한 다음에 5, 1, 2, 3, 4, 5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읽으면 됩니다. 끝. 이걸 틀렸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 되죠. 그지? 4.52, 4.5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찾으면 얼마? 2.126. 그죠?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 4.70, 4.70 이거 아니야? 2.168 끝. 이건 뭐 제가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 모르겠습니다. 나도.
자, 피타고라스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복습해 볼까라고 했죠. 피타고라스는 언제 나오는 거야? 직각삼각형일 때 나오죠.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인데 얘는 뭔데? 빗변이고 얘는 나머지 두 변이죠. 상관없어. 뭐 밑변이든 높이든 상관없고 아무거나 밑변과 높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는 빗변의 제곱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루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만약에 여기가 뭐 4다, 여기도 4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얼마다? 아, 32죠. 32. 여기가 32가 나오는 건데 왜 그냥 32가 아니죠? 제곱이니까 요쪽 빗변의 제곱이죠. 빗변의 제곱이 32니까 우리가 구하는 빗변은 얼마다? 루트 32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의 제곱수가 없잖아. 그럼 그냥 루트 32 그냥 쓰면 돼. 루트 32가 뭐 나오겠지? 뭐 숫자가 있겠지. 그런 숫자가 있을 거니까 제곱근 표가 있으면 그 제곱근 표대로 그냥 찾으면 되는 거고, 숫자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냥 이번에는 x의 제곱값이 아니야.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때는 x의 제곱값을 물어봤다면 x값을 우리는 루트를 배웠기 때문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16, 요건 얼마인가 이렇게 x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다 얼마다? 20 이렇게 쓸 거고, 그럼 x제곱이 20이라는 건 뭐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0이 나오는 거냐? 그럼 얼마다? x는 20이다 이렇게 계속했죠. 첫 번째 개념이랑 똑같은 거. 얘도 마찬가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5 더하기 1에다가 얼마? 요거 제곱이 요거니까 26이니까 어떻게? 뭔 수를 제곱했을 때 26은 제곱수가 없으니까 x는 얼마? 루트 26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요. 자, 개념 5.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엔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보면 요런 것도 좀 중요하게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조금 다뤄지는 건데,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고 잘 보세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수직선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야. 그죠? 나타내보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 여기 정사각형 있어. 여기 정사각형. 밑변도 1이고 높이도 1인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정사각형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끊으면 얼마야? 얘가 1이니까 얘가 직각이죠.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인데 어떤 수의 제곱이 2니까 빗변이 루트 2구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OA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2가 나온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루트 2. 루트 2가 나왔어. 근데 루트 2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이 루트 2를 여기 이 바닥면에다 체크해 보신 거야. 여기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밖에 안 써져 있는데 루트 2를 아이씨 수직선상에다 어디다 체크하지라고 본 거야. 이 어디다 체크하지를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요거다. 원을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을 그리면 갑자기 뜬금없는 무슨 원을 그려요? 라고 보는 거니까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라.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직선이고 예를 들어 얘가 루트 2야. 루트 2인데 요거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여기 이 길이가 루트 2예요. 이 길이가 루트 2인데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얘를 돌리면 되잖아. 그죠? 이걸 반지름으로 하고 원을 그려. 원을 그리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쭉 그린다는 얘기야. 원을 그려버리면 얘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쭉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반지름은 다 똑같잖아. 얘도 루트 2, 얘도 루트 2, 얘도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라고 하는 반지름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 x축과 닿는 점. 여기 x축과 닿는 점이 뭐가 되겠어? 루트 2라는 되겠죠. 왜? 여기 0이니까 얘가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 0이었을 때 얘가 루트 2면 얘도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여길 루트 2라고 설정할 수 있고, 이쪽 반대편도 뭐야? 왼쪽으로 수직선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끝이야. 여기 0에서 뭐야? 0에서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나는 시작점이라고 할게. 시작점에서 여기 원점에서 이루는 반지름을 잡았을 때 얘를 원을 그려라. 그럼 얘를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돌아가면 여기에 있는 길이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고 어디서 시작했니? 라고 보는 거야. 원점이 어디니? 라고 보는 거니까 그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만큼 더하거나 뒤로 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를 앞으로 가면 되고요. 루트 2를 뒤로 가면 이 두 점이 항상 나오게끔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기준점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면은 여기 정사각형이 아니라 막 직사각형으로 막 길어진다거나.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여기 문제는 대각선의 길이, 얘가 중요해요. 대각선의 길이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 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시작점, 기준점, 원점, 중심, 원의 중심을 포인트를 잘 찾으면 역시나 여기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나오니까. 자, 개념 6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6번. 다음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A를 중심으로 반지름으로, 이런 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문제 그냥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고, 안 나와. 이런 거 써있지도 않아. 써있지도 않고 그냥 뭐 B, C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말 안 나와 있고, 그지? 이런 말 안 나와 있고 그냥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 원이 돌아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루트 뭐 점을 찍으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가 1, 높이도 1이잖아. 그럼 1, 1이니까 다시 삼각형을 그리면 1, 1 직각이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여기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은 얼마야? 2니까 x는 루트 2.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왜 길이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다. 루트 2죠. 그럼 딱 봤을 때 봐봐. 지금 그림이 친절해. 루트 2예요. 루트 2. 자, 그림이 친절하기 때문에 루트 2니 반지름 여기 이 원이 그려져 있죠. 반원이 그려져 있을 때 얘가 루트 2고 반지름도 루트 2. 여기도 반지름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까지잖아. 그럼 B도 루트 2까지 갔을 거고 이쪽도 루트 2까지 갔을 건데 시작점을 중요해. 시작점이 뭐야? 요거 AP, 이거 반지름이 해당하는 이 X축의 이 값이 중요한 거야. 그럼 1에서 루트 2만큼 앞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더할 수가 없어요. 루트 2만큼 앞으로 가면 돼. 1 더하기 루트 2가 뭐예요?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써 그냥. 왜? 무리수랑 뭔가 이게 유리수랑은 더할 수가 없어. 그냥 더하는 건 얘가 무한소수기 때문에 원래 1.414 모시기잖아. 그럼 답을 쓸 때는 2.4 14 모시기 이렇게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루트 2라고 우리가 이거 귀찮아서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냥 둘이 더할게. 근데 더할 때는 뭐가 답이 없어.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C에 대응하는 수는 뭐야? 1에서 왼쪽으로 가자. 기준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냥 빼는 거야. 빼시면 되는 거니까 1에서 왼쪽으로 갔죠? 뭐 얼마다? 이렇게 빼시면 된다 라고 보는 거야. 루트 2만큼 뭐였죠? 왼쪽으로 갔고, 얘는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면 더하고, 왼쪽으로 왔으면 뺀다라고 보시는 거고, 항상 실수 여기가 기준이다라고 본다. 기준이 얼마인지, 아까는 0이었기 때문에 얘가 답이었던 거고, 0이 아니라 만약에 5다라고 하면 여기 5 플러스 2 루트 2, 5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세시면 된다. 그죠? 끝. 자, 개념 6번. 실수와 수직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별표 치시고, 역시 앞에 있는 개념이랑 똑같으니까 보세요. 모든 실수는 각각의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얘랑 이제 같은 말이죠, 그지? 유리수 또는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무조건 뭐가 해야 돼? 실수가 돼야 된다. 요거 낚는 문장으로 많이 나오니까 틀린 거를 잘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끝. 계속 반복이다. 계속 반복. 자, 7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는 거에서는 X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1과 2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틀렸죠? 왜? 얘를 고치면 루트 1이고 얘는 얼마야? 루트 4야. 무리수가 없어? 루트 2, 루트 3도 있는데? 틀렸죠? 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맞죠? 계속 헷갈리면 안 돼. 얘랑 합치면 뭐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치면 얘는 뭔데? 실수야. 아까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맞는 말인데 무리수와 얘를 합치면 실수가 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수직선 위에 파이를 대응하는 점이 있다. 있겠지.
실수에 하나하나씩 대응한다며. 얘도 실수 중에 하나잖아. 무리수는 맞는데 파이도 3.14, 159이 뭐시기니까 얘도 점 하나가 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얘도 있어가지고 쭉 다 채워지는 그러한 선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개념 7이네. 자, 대소관계 나왔죠. 마지막인 것 같아, 이제. 대소관계가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수의 차를 이용하기, 그 다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우리가 해서 내가 외우라고 하면 겁나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보면 루트 2랑 루트 5잖아. 루트 5는 아까 얼마라고? 2.2. 그럼 봐봐. 2 더하기 2.2. 그 다음에 3이랑 대소관계 얘가 얼마야? 4.2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바로. 맞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봐봐. 5랑 루트 25. 루트 25는 5가 아니야? 아, 그럼 둘이 같은 거. 여기는 3이랑 루트 5 플러스 1은 얼마? 얘가 얼마야? 아까 루트 5가 2.2. 그럼 둘이 더하면 3.2고 얘가 3이잖아.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이렇게 빨리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뭐야? 얘네 둘이를 빼라. 빼봐라. 빼봐라. 그래서 왼쪽이 크면은 왼쪽이 큰 거. 0이네. 같은 거. 오른쪽이 음수가 나왔네. 오른쪽이 더 큰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까 루트 2부터 루트 9까지가 써줬죠. 그거는 암기하시면 이 문제는 겁나 빨리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부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2가 똑같죠. 근데 1과 2는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크죠. 끝.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똑같은 거에다가 다른 수를 맞죠? 다른 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다른 수. 1과 2, 그러니까 1과 2인데 2가 더 크잖아. 거기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마이너스 말고 곱하거나 뭐 나눠도 F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볼게요. 얘는 얼마? 루트 2는 얼마? 1.4. 둘이 더하면 2.4. 2니까 이렇게 바로 체크하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여기도 4 빼기 루트 6은 얼마? 루트 5가 2.2, 루트 6은 2.4. 그럼 2.4를 빼봐. 2.4를 빼면 얼마? 대충 1.6이니까 1과 1.6은 이쪽이 더 크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도 2 더하기 루트 2가 얼마? 1.4. 여기는 1.4. 여기는 1.7. 더하면 여기는 3.4. 여기는 얼마? 3.1.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랑 똑같잖아. 근데 루트 2는 얼마야? 루트 4고요. 얘는 루트 3이니까 당연히 루트 4가 더 커서 이렇게 간다. 여러분들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서 부등식을 써면 되는데 저처럼 풀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또 있네 하나 더. 집중 8.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 부분을 먼저 찾은 다음에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씩 말고 외우는 거 아니고요.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보면 자, 다음 수의 정수 부분. 아까 말했잖아. 얼마라고 얘가? 잘 모르겠다. 루트 5를 내가 외운 적이 없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루트 4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럼 루트 4는 얼마야? 이거보다는 클 거니까 루트 5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점 얼마 이렇게 써요.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 2. 그럼 정수 부분 얼마? 정수 부분 2. 소수 부분 얼마야? 소수 부분은 그냥 루트 5에서 정수 부분 빼시면 된다고. 끝. 얘가 답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정수 부분만 찾으면 전체에서 얘를 빼시면 되겠네 라고 쓰는 거야. 됐죠? 루트 13도 잘 모르겠는데 루트 13은 아까 외운 적 없는데 라고 봤는데 뭐야?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죠. 여기에 루트 13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3. 얘는 얼마? 4. 그럼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13은 얼마야? 3. 얼마 되겠구나. 그럼 3. 얼마 더하기 2는 얼마? 그럼 얘는 5. 얼마네.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5. 소수 부분은 얼마야? 루트 13 빼기 5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더하기 이거. 소수 부분은 어떻게? 여기 전체. 요 전체에서 5를 빼. 요 전체에서 2죠. 이 전체에서 5를 날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답은 뭐야? 루트 13 빼기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 얘가 얼마인데? 3. 얼마 빼기 3은 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소수 부분이 나오지 않겠냐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정수 부분은 그냥 갖다 다 빼시면 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개념 완성하기는 이제
오늘 개념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개념 완성하기부터 쭉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